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날씨가 이제 좀 눈비 소식이 있고 또 많이 춥다고 해서 제가 목숨은 또 여러 개가 아닌지라 이제 어떤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약 한 달 정도 타봤던 자전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MX2000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X20이라고 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국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자 통해서 이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구입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AS 가능 유무 혹은 배터리 용량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알리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30A까지 순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AS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문제 생겼을 때 대처를 직접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모터 출력 같은 경우는 최대 2000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출력 자체는 1000W 출력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점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뒤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앞브레이크를 잘못 눌러서 어깨를 좀 크게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자전거를 안 타다가 10년 만에 다시 타기 시작한 게 이 자전거예요. 확실히 서스펜션 성능은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바디 프레임도 탄탄해 보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 시마노 7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어 변속이 가능해서 배터리가 없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단수만 맞춰서 그대로 타고 오면 되니까 또 이건 굉장히 또 전방에는 이렇게 순정 라이트가 또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후미등도 따로 있는데, 후면에는 방향 지시등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선택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끌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깜빡깜빡 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크락션 기능도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렇게 소리도 잘 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수를 선택해서 1단부터 5단까지 해서 파스 기능 또 스로틀 기능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점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이제 해외 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 같은 경우도 도색이 좀 일부 까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도색 프레임이 좀 까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옆판 배터리 보호 덮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좀 배송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제가 전 후방 라이트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강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저기 앞에 저렇게 저만큼 표시되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믿고 야간을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 후미등 같은 경우도 좀 약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윙카를 또 달아줬어요. 예전에 저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로 달아줘서 이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놨고요. 이거를 누르면 확실히 기존 거보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방향 지시를 더 잘 할 수 있겠죠. 옆면에도 따로 붙였고 뒤에도 따로 붙였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시안성이 좋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20인치 폐타이어인데 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 계기판에서 22인치로 설정을 맞춰줘야 GPS랑 이 계기판에 뜨는 속도랑 거의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스로틀로만 이제 동작을 했을 때는 공회전으로 했을 때 최고 50km까지 나옵니다. 그 말은 즉 실제 주행할 때는 그것보다는 낮게 나온다는 거겠죠. 제가 해보니까 GPS상 속도는 이제 최고 한 46km까지가 한계였어요. 광고에서 봤던 50k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키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걸로 50km 이상 평지에서는 GPS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셨다면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판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관악구 쪽에는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차도에서 다닐 때는 솔직히 그런 언덕을 다닌다고 하면은 좀 뒷차한테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8V의 싱글 모터 제품이다 보니까 저 페달링 없이는 스로틀만으로는 언덕을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르긴 오르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킥보드도 같이 타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킥보드 쪽이 훨씬 더 등판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내구성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쪽 허브 볼트 쪽에 볼트가 너무 좀 헐겁게 조립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 볼트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이 모터의 진동, 그리고 뭐 노면의 진동,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프레임을 타고 볼트로 전해지면 이제 볼트가 점점 풀리는 거죠. 진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음이 생기고 이제 나중에 볼트가 완전 풀렸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행 전에 볼트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볼트가 특히 모터 쪽에 6개 중에 2개가 이미 빠져 있었고요. 4개는 헐겁게 반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걸 미리 체크해 보시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록타이트 나사 고정제를 이용해서 다시 다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무것도 나는 관리 안 하고 타겠다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게 이제 고속기체이다 보니까 디스크 브레이크, 이 로터 부분 쪽이 좀 휩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좀 잘 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방 옆에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로터를 좀 정비하려고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로터 사이에 껴서 힘으로 좀 조정을 해서 휜 거를 펴주고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또 다시 휩니다. 이게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달 동안 뭐 제가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뭐 댓글 중에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어떤 건지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뭐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연장대 하나씩 달아놨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그래서 총 2개의 핸들 연장이 이제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부착된 거는 이 핸드폰 거치대, 스마트폰 이렇게 거치해서 나사로 풀고 조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좋기는 해요. 정말 잘 안 빠집니다. 근데 풀고 뺄 때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거 조금 귀찮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윙카, 이제 윙카를 통해서 방향 지등 할 수 있는 거 따로 달아놨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 볼트 게이지 들어가 있고, 킥박스, 이제 이걸로 전원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본 딸랑이, 뒤에 사람들 있으면 사람들한테 쓸 거, 사람들한테 이 크락션 쓰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사람용으로 달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요 옆면에 LED 같은 거, 이거 LED 바, 보통 킥보드 할 때 보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달면 예쁠까 하다가 여기 옆에 타공판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와 있길래 여기다 달면 되게 이쁠 것 같아서 달아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옆 공간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보조 배터리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따로 뭐 본 배터리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그럼 뭐 컨버터 같은 것도 사야 돼서 그런 방법은 따로 쓰진 않았어요. 어차피 보조 배터리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는 그냥 평소에는 제가 이제 장갑 같은 거나 그런 거 보관했는데, 일단 장갑은 이거 라크로 쓸 겁니다. 쿠팡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죠. 라크로스 방한 장갑 쓰고 있고요.
그리고 쿠션 같은 경우도 기본 순정 쿠션 너무 딱딱해서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하나 산 것 같아요. 조금 푹신한 걸로 덮어줄 수 있는 커버 하나 샀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싼 거 위주로 사다 보니까 이 보호대 같은 경우도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쿠팡에서 새로 샀어요. 새로 사니까 얘도 짱짱하고 확실히 내구성 면에서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릎 보호대랑 팔 보호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사이드 미러요. 요거 별로 안 좋습니다. 생긴 거 좀 멋있게 생겼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거울에서 비춰주는 이 화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멀리 비춰주는 광각 렌즈처럼 나오는 광각 미러, 그런 거를 따로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걸 샀으니까 써야 돼서 그냥 달아놓으려긴 한데 알았다면 저는 구입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선정리할 때 필요한 선정리 케이블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그냥 너무 또 선정리 잘 못해서 이거 스피릿 비스트 거기 거 그냥 이렇게 말아주는 거, 선정리할 때 쓰는 거, 그런 거 그냥 하나 해줬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선정리를 잘 못하기는 해서 그냥 막 둘렀어요. 요것도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자전거 묶어놓을 때 어쨌든 쓰는 거, 잠금 장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방 안에 보시면 이 자석 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물 흐트러지지 말라고 이걸로 한쪽에다가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놓고 딱 붙여주면은 자석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음식물 흔들릴 걱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킥보드 탈 때 메고 다니던 가방을 이 폴딩 박스 안에다가 따로 이제 넣어서 다니는데, 만약에 이 폴딩 박스가 아니라 또 가방을 달아야 됐다고 하면 이제 가방 값도 또 들어가고 그 자석판 값 그것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중지출을 피하려고 찾아보다가 이 폴딩 박스를 하나 샀어요. 뭐 우유 급식 당번 할 때 막 갖고 오는 이제 그런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게 안 쓸 때는 여기 접어서 안으로 폴딩도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럴 때문에 일반 라이딩 할 때는 그렇게 접어서 다니고, 이렇게 배달 알바 할 때는 이렇게 요거 가방 들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맞춰서 쓰면은 기존 가방도 그대로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요 뒤에 폴딩 박스를 달았습니다. 다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리얼하게 시켜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유튜브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올려서 그거 보고 되게 괜찮다 싶어서 저도 이것도 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